네, 안녕하십니까. 캐팅 임사호입니다. 오늘은 삼사관학교 출신 중에 제 후배 중에 전역을 하고 단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이 넘게 버는 동네가 살벌하네. 삼사관학교를 나와서 대위로 전역하고 단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순수익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그 친구가 돈을 벌었는지, 과연 군대가 도움이 되는지, 과연 군대는 꼭 전역을 해야 하는 곳인지 한번 우리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사 50기 현재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고 있고 유튜브 머니캡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걸 좀 보여주실 건가요? 그냥 제가 일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지금 전역을 하고 싶은데 조금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머니캡틴 사무실이 있고 강의실도 따로 있나요? 강의를 조금 하고 있어서 4층에서는 이제 제가 직원이랑 업무를 보고 있고 3층에서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훈단에서 훈육관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제 밑에 후보생으로 있던 제자가 제가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따로 지원해서 오신 거예요? 인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 인간하실 때 예, 맞습니다. 이때 직무 대행이 준 건 아니죠? 이때 계셨습니다. 계셨습니까? 와, 몸매가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네. 전역하기 전에 바디 프로필 찍은 건데 와. 22년도 목표를 내 바디 프로필을 군생활 하면서 안 찍으면 나는 전역해서 망한다. 그 각오를 다지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해서 찍었습니다. 삼사관학교 우등상이면은 제가 8등을 해서 조금만 더 했으면은 500명 중에 거의 8등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와. 좀 유명한 책이죠? 제가 이거를 읽고 전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었고 언제 다시 읽으려고 사놓은 거고 여기에 또 이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읽는데 이건 저는 글을 씁니다. 여기 보면은 불에 데워봐야 불이 뜨거운 걸 안다. 근데 제 언어로 승화시킨 게 뒤져야 저승을 안다는 말이 있다. 제 생각을 책에 적으면서 읽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는 사실 병사로 입대를 해서 병생활 하다가 부사관으로 또 지원을 해서 부사관으로 군생활 하다가 삼사관학교에 가서 장교로 임관을 했거든요. 13년 동안 군생활 했습니다. 군대를 어떻게 보면 3번 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군번줄이 3개인데 완전 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입대를 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급자와의 갈등도 사실 있고 하급자들도 내 마음대로 또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캡틴 김상호 채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유들 많잖아요. 요즘 최근에 당직 근무 쓰는데 주말에 2만 원 주잖아요. 근데 밥값 빼고 애들 라면 하나 사주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하기도 힘들고 그런 이유들 그리고 선배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더 성과를 냈는데 평정이나 이런 거 인사가 고가라고 하죠. 밖에서는 인사고가 점수에서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이 노력을 밖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부의 초월차선 읽고 김승호 회장님의 이 돈의 속성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 저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한 90%는 다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작정 나는 그러면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대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주문 들어온 거 주문 처리하고 있고 문의하는 거 알려드리고 중국 공장이랑 연락하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예, 중국에 9년 정도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중국 여자친구랑 한국 여자친구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뭔가요? 차이점이요? 적극적이었다? 중국 여자가? 예, 먼저 구애도 하는 편이 많았고 그러면 중국에서 먹힌다는 건가요? 한국에서 안 먹히고?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문 처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원이 맡아주고 저는 이제 강의에 대한 준비나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서 직접 수입을 해서 지금 저기 사무실에 쌓여 있는 게 다 그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해외 구매 대행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해외 구매 대행업과 강의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판매가 이제 시작되면은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매출은 통장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게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에 제가 팔았던 매출이 다 나옵니다. 현물 아니면 안 믿는데? 통장 내역 보여드릴 수 있어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예. 반품이 들어오면은 네.
반품 우리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다시 또 해외로 돌려보내나요? 원래 해외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해외로 보내는데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냥 손해로 가지고 있죠. 당근마켓으로 가는 건가요? 당근마켓으로 팔면 지금은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바뀐다요, 법이. 아, 당근마켓에서 팔면 불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이거를 고객이 구매한다는 그 조건 하에 관세를 안 낸 거잖아요. 근데 그 관세를 안 낸 거를 제가 팔면 탈세가 되는 거죠. 근데 직원이 퇴근하다가 하나 집어가다가 당근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 직원 착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아까 당근마켓 보고 있던데. 근데 당근마켓으로 파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그 고객이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당근으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요새 해외 구매 대행업이 좀 발달하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법들이 좀 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에 1억을 찍었거든요. 딱 6개월 만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53건 네. 하고 금액이 1억 390만 4,857원. 좋게 되면 순수익이 대충 얼마예요? 저는 한 25%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럼 2,500에서 3,000. 3,000을 먹는 거예요? 네. 중간에 나가야 되는 뭐 배송비나 뭐 다른 부가비는 없나요? 그 배송비 포함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료 좀 빼고 그런 로스 좀 빼면 한 25% 정도에서 30%? 순수익이 2,000이 넘는 네, 거잖아요. 2,000원 넘죠.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는 딱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만에? 네.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얼마 버셨어요? 그 봐야 돼요, 지금. 제가 3월 달에 4,500 팔았습니다. 첫 달에? 네. 그럼 거기서 또 25%, 30%가 수익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쵸. 그럼 얼마예요? 뭐 제가 강의 듣고 뭐 이런 거 한 거 빼면은 그래도 한 800 정도. 전역하자마자 처음 시작하는 일에서 네. 첫 달에 800을 번 거예요. 네, 그쵸. 일단 그때 제 루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9시까지 공유 오피스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막 상품 등록하고 소싱하고 그거를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하고 다시 집에 와서 그 다음에 22시 그러니까 밤 10시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할당한 목표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은 상품 70개를 무조건 올린다. 저는 그때 기준이 70개였어요. 70개를 올린다.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상품은 내가 다 상품화 시킨다 오늘 무조건. 그런 식으로 제 목표를 할 때까지 앉았어요. 그래서 평균 한 12시에서 새벽 1시에 잤죠. 그래서 제가 순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2시간에서 14시간을 했거든요. 이렇게 딱 3개월 하니까 3개월 차에 딱 8,800만 원 매출이 나왔어요. 3개월 차에? 네. 그럼 순수익은 얼마예요? 그게 2,000 조금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전역하고 3개월 만에 네, 그쵸. 2천만 원을 버셨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달 되니까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했죠. 뭐 상품수 늘리고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막 저는 계속 모색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7월에 조금 떨어져서 한 7천 나왔다가 다시 8월에 제가 1억을 찍은 거죠. 사실 저는 6월, 7월에 이미 1억을 찍고 뭐 7월에는 한 이 정도면 나 한 1억 5천 찍겠다.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좀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안 움직이면은 이게 사업이란 게 언제 망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구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방법을 뭐 강구하니까 다시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있는 상품을 찾아서 이것을 한국 오픈마켓에 올립니다. 이거를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냥 배송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네. 일단 일일이 번역하시면서 초반에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이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 직원 뽑기 전에 그냥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서 여기 앉아서 한 10개 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달러가 올랐잖아요. 네. 달러가 오르고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손해보는 손해죠. 게 있을 때 있나요? 여기는 제 강의실이고 여기 또 제가 이 업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같이 전역한 동기입니다. 3사 동기인데 제가 소개를 해서 저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해서 저희가 뭐 사업자는 다른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 사무실이자 저희 강의실입니다. 저는 육군 대위로 군복무 생활하고 올해 전역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나용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마치 대대장님, 사단장님 이 느낌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 표창장을 여기는 이쪽은 다 핸드폰 2개를 쓰는 건가요? 저희 영업용을 따로 쓰기 때문에 불법 대포폰 그런 거 아니죠?
이라는 박호진 대표가 한 달 전에 먼저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사업이 괜찮다. 본인이 해보니 앞으로 비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줘서 저도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예 선발됐어요? 네, 저희가 최정예 전투원을 나가서 최종적으로 육군본부에서는 선발을 못했는데 군단 대표로 나가고 해가지고 그때도 이 박호진 대표랑 같이 최정예 전투원을 나가서 서로 1, 2등 하고 이렇게 표창을 받았었습니다. 오. 열심히 했습니다. 3사의 위용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도 중국어나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최근 중국어 과외를 지금 시작한 지 한 2달 1대1 과외를 하면서 좀 중국 지도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 항구나 이런 배송 대행지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를 사서 붙여놨습니다. 군인이라 그런가 이런 지도 이런 것도 또 지긋지긋하네요. 맞습니다. 두 분 다 장기가 된 거죠? 네, 네, 저희 맞습니다. 둘 다 썰이 있는데 같은 사단에서 소위 시절에 같이 있었습니다. 소위 중위 시절에. 그리고 연대도 같은 연대에 있었는데 통상 아시겠지만 전방사단의 예비연대에서는 장기 복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장기 들어가기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저희 연대에서. 그래서 저희 두 명 다 네가 되든 내가 되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고 누가 되든 축하해주자. 또 연대 한 명 될 텐데 그러면? 네. 한 명 될까 말까 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해 운 좋게 저희가 뭐 최정예 전투원 이런 것도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사단에서 좀 이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대에서 저희 둘만 딱 그리고 3사 출신 한 명 뽑으면 막 학군 한 명 뽑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깨고 딱 저희 둘 다 동시에 장기가 됐습니다. 1차에. 소위 중위 때 정말 이 친구와 같이 군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라다녔다? 네, 그때는 12사단에서는 날라다녔습니다. 군에서 하는 제 업무량과 이 열심히 하는 제 열정에 비해서 저는 사회를 나오면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추가로 뭐 하자면은 군에서 있어서도 물론 배우고 장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회의감을 느낀 부분도 좀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제 장점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전역하고 군무원이 된다든가 뭐 소방관이 된다든가 경찰이 된다든가 했을 때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간과 비용이 분명히 투입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과 비용을 저는 지금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에 누가 더 많은 보수를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후자거든요.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은 망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경험이 남고 스킬이 쌓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서는 뭐 인정받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결국 사업을 하는 게 끝까지 갔을 때는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럼 다시 삼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로 임관할 겁니까? 저는 장교로는 인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사관학교도 들어가야지 저는 아마 졸업 표창은 삼사관학교에서 굉장히 큰 체력적으로 제가 강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삼사관학교로 장교로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다시 들어간다면 삼사관학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예. 사회에 나와서 도움됐던 거는 장교로서의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런 실행력과 추진력 그리고 제가 하려는 약간의 꼼꼼함에 있어서도 저는 군복무 하면서도 장교 생활하면서 병력관리나 뭐 보고서 작성 그리고 어떤 계획 파트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다시 군대로 간다면? 저는 병사 200만 원 주면 병사로 가겠습니다. 저도 초반에 운이 좋게 성과나 이런 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괜찮고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길은 사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확고해져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둘이 뭐 하는 거 좋겠는데 사무실도 지금 위아래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건 둘이 좀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로 의지가 많이 됩니다. 둘이 뭐 다른 각별한 사이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